단기 선교 예배 학교를 진행하게 되면은 팀 역할에 대해서 거의 하루를 강의를 하고 워크숍을 하거든요. 그만큼 팀 역할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받아올 수 있는 은혜의 그 그릇을 키우고 단단하게 하는 작업이 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관계를 더 이렇게 연합시킬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훈련이 되겠죠. 그래서 가보시면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훈련에 집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집중이 되지 않을 때는 육체가 필요해서 그럴 때도 있겠지만 관계가 어려울 때가 제일 많거든요. 같이 있는데 저 사람이 아까 한 말이 계속 마음에 맴돌거나 아니면 저 사람의 행동이 계속 눈에 거슬리거나 아니면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미운 거죠. 불편한 거죠. 그럼 사역도 집중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건 더 힘든 일이죠. 그렇죠. 마음에 막 분이 막 차오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나보고 뭘 하라 이런 생각 안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팀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팀 역할 보면 이제 여기 지금 여기 제가 가져온 그 팀 역할은 앞에 있는 그 목적이 있는 그 뭐죠? 휴가에 나와 있는 그 역할인데요. 첫 번째 보면은 뭐죠? 큐티 담당이 있어요. 큐티 담당은 뭐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팀 역할을 정할 때 전 이거 진짜 못해요라고 하는 것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두 가지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하시는 거는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시고요. 난 이거 정말 못하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이거 시킨다 라고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나보고 이 부분을 깎으라고 하신 거구나 라고 또는 이 부분을 훈련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 정훈 형제님한테 뭐 호스피스를 맡긴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힘 못 쓰는 거 막 그런 거 맡긴다고 하면은 힘들잖아요. 본인은 힘을 쓰고 가는데 힘을 쓰지 말라고 그런 거 맡고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못하는 것도 해보면은 그 가운데 주시는 애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물품 구매 담당과 물품 관리. 뭐 이건 관리 측면에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중요하죠. 그래서 현재 들어가기까지 여러분들이 뭐 짐에 대한 짐 넘버링하고 뭐 분배하고 이 짐은 어디 있을 거고 이 짐은 어디서 풀고 뭐 물품 구매부터 최후 관리까지 하는 거 중요한 역할인데 뭐 이 부분도 역할을 맡으시고요. 예배 진행 설교 담당, 찬양 담당, 간증 담당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있고 일지 기록 담당, 서기죠. 서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일 못하고 있는 게 서기 부분인데 서기를 꼭 한 명 정하셔서 꼭 한 명 정하셔서 그분은 그냥 나는 죽었다라기보다 나는 이번 선교 동안 이 펜과 연필과 함께 했더라고 생각하셔서 계속 적으십시오. 뭘 적느냐면은 사건은 사건대로 적으시고 일정은 일정대로 적으시고 중요한 건 이제 사람들이 했던 말 그러니까 이런 회의 때 누가 이런 말을 했다 이게 인상 깊은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집회 때 경건회 하잖아요. 우리 아침 저녁으로 저는 그랬어요. 저는 아침 경건회 저녁 경건회 무조건 했거든요. 아무리 피곤해도 6시, 8시 집회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정훈 형제가 어저께 이 밤에 이런 이야기를 막 나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걸 적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누구랑 나누는데 현지인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것을 들었다. 뭐 이런 걸 적는 거죠. 그게 나중에 와서 영상이나 자료를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다 싹 다 놓치고 오는 거죠. 그냥 기억에 남는 것만 가지고 하는 건데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적으신 스케줄 나름대로 적고 몇 시에 어디 출발, 몇 시에 도착, 몇 시에 뭐 먹고 뭐 이런 건 나름대로 적고 사람들이 했던 말이나 어떤 행동이나 사건에 대해서 적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사진이나 비디오 담당인데 여러분들 사진 찍을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진 찍어 오면은 뭐
이런 거 많이 하세요 요즘에. 이런 거는 그렇잖아요. 좋아요. 이런 것도 찍어야 되는데 단기 선교팀의 90%의 사진이 막 다 이런 거만 있으면 그쵸? 답이 없는 거잖아요. 영상 만들 자료가 없다고 다 이러고 있으면 그쵸? 이러고 있는 거나 막 누구를 껴안고 있는 척을 한다든지 기도하는 척을 한다든지 이런 걸 찍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역하는 사진을 많이 찍으십시오. 사역하는 사진이라든지 뭐 집회하는 사진이라든지. 그래서 이 사진하고 영상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 4일 지나면 이제 이분들의 존재가 잊혀지거든요. 밥 먹을 때 안 챙겨주고 막 밥 먹는 거 열심히 찍고 있는데 안 챙겨주고 지들끼리 먹고 있고 막 그냥 화나는 거지 막. 나 안 찍을 거라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들 잘 챙겨주시고 그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좀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료를 알차게 만들면 만들수록 여러분들의 자료에 여러분들이 갔다 왔던 그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 후배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단기 선교팀은 갔다 와서 끝나면 정말 고비용 저효율을 한 거라고. 그렇죠? 갔다 와서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선교사 과천교회 청량부 선교사로 그때부터 시작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후배들을 뭐 나중에는 내년에는 지금은 뭐 한 20명 남짓 가지만 내년에는 5, 60명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뭐 한 3, 4년 뒤에는 청량부 전체가 선교들이 막 나아가고 저도 가겠습니다. 저 안 가나 저 안 보내주면 저 안 됩니다. 막 이런 청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선교를 위해서 아르바이트하고 그리고 학교 중에 계속 모여서 기도하는 이런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뭔 얘기하다가 사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가는 시간부터 뭐 그런 것도 많이 찍어주셨습니다. 사진 담당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의료 담당. 의료가 어떻게 보면 제일 고스트 같잖아요. 보이지 않는. 넌 뭐하고 있니? 가방 하나 메고 다니는데. 그분들은 여러분 좀 본인들의 색깔을 입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했던 어떤 팀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의료 담당이 있는데 그분의 그 풍채는 외모는 우리 교회 이은규 형제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로. 그런데 의료 담당이었어요. 그분이 막 짐키퍼나 리더를 사람들이 시켰죠. 자기는 이번에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대. 자기는 정말 소리 없이 섬기고 싶대. 그래서 의료를 시켰거든요. 근데 이분이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타민 챙겨주는 거. 밥 먹고 막 힘들어 지치고 있으면 비타민을 까가지고 입에 내주시면 주는 거예요.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바카스 이런 거 잘한 남자네 레드불스 이런 거 사가지고 어디서 구해왔는지 하여튼 기막힌 데서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챙겨주는 거 먹어 물아 막 그러면서 이렇게 주고 가고 아픈 사람 있으면 뭐 같이 없으면 막 끌려가서 막 기도해주고 약 사주고 약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뭘 해준 줄 알아요? 죽을 만들어주더라고요. 죽을 만들어주니까 이게 자매들 너무 반한 거야. 이분의 죽맛에. 죽을 잘 끓여요.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이분이 이제 환상이 좀 깨지고 있는 거지. 이분이. 아무튼 의료가 그냥 뭐 약품 가방 들고 다니는 거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본인의 역할을 어떻게 이 역할을 통해서 섬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볼까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미 있는 역할이거든요, 다. 그리고 재정 담당 중요하죠, 회계. 그래서 회계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모은 돈을 얼마만큼 잘 지혜롭게 잘 사용하고 최대한 아껴서 돈 남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돈 남으면 현재 다 주고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것들 되도록이면 이렇게 남으면 다 주고 오시라고 하시는데 최대한 많이 남겨서 많이 주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기 선교 훈련, 단기 선교 예비학교를 한 팀들은 이런 행동을 잘해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는 팀들은 싹 모아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면세점 가요. 면세점 가서 자기네가 뭐 사가지고 엠분위를 하고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회계가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제 뭐 썼고 이런 것들 잘 적어놓으시고 영수증도 많이 모아놓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교 자료 확보 담당. 이거는 이제 MP 미션 퍼스펙티브에 보면은 이게 리서치 코디네이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거기 있는 자료들을 계속 수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가면 그 마을에 학교가 있다, 대학교가 있다. 그럼 대학교 가서 대학교 방문하게 되면은 그 대학교에 브로셔를 잘 얻는다든지, 뭐 교회에 갔다면 교회 자료를 이렇게 얻는 주보를 챙긴다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챙기는 거예요. 수집을 하는 거죠. 뭐 없으면 쓰기도 하고, 그리고 뭐 어디 가면 이렇게 사인보드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찍어오는 거죠. 자료가 될 만한 것들을. 그래서 이 분은 이러한 관점으로 계속 보는 거죠. 베트남, 우리가 방문한 호치민이라는 나라는 그 지역은 어떠한 특성을 가졌고 어떠한 문화를 가졌고 하노이하고 어떻게 틀리고 뭐 이러한 자료들을 이렇게 수집하는, 약간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 또는 공부하기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통역 담당은 아마 이 중에서 없을 듯 하고요. 맞죠? 베트남어 잘 하실 수 있는 분은 저하고는 그런 하시는 그렇죠. 항공 여행 차량 담당. 항공 여행은 뭐 어차피 단체를 끊으니까 할 거 없고, 차량 담당. 저희는 차량 담당이 되게 재밌어요. 저희가 했던 거는. 이거 차량 담당 제끼고 잠깐 여러분 필기 한번 해서요. 권위 적어보세요. 권위 옆에 권위, 위탁, 그리고 신뢰. 이게 팀 역할의 3대 요소. 권위, 어서리티라고 하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게 붙이셨고 지금 우리 팀의 리더로 세우셨다는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권위에 대한 인정인 거죠. 그게 없으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네가 무슨 리더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지금 저 사람을 내 옆에 붙이셨다. 그리고 저 사람을 뭐 회계로, 저 사람을 뭐 리더로, 저 사람을 찬양 담당, 말씀 담당으로 세우셨다라는 권위를 인정해버리는, 속편하는 거죠. 너 여기 왜 와 있냐? 하나님께 보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권위에 대해. 그 다음에 뭐죠? 위탁은 뭐죠? 위탁은 뭐가? 위탁의 뜻이 뭐죠? 상대에게 내 몸을 맡기는 게 위탁이죠. 어떤 거를 맡기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리더잖아요. 그럼 리더한테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팀의 운명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진짜로요. 여기 리더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해졌네, 목사님으로. 리더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리더가 되면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면 돼요. 맡겨버리면 돼요. 불평 없이. 어떻게 보면 약간 정신줄을 놓고 맡기면 돼요. 위탁하면 돼요. 그게 팀이 아주 쉽고 빠르게 하나 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비결이죠. 위탁하는 거죠. 신뢰는 뭐죠? 신뢰? 믿는 거죠. 세상의 신뢰는 뭐냐면은, 우리 정훈 형제는 저를 딱 봐서 일을 잘할 것 같아. 그리고 시켜보니까 정말 잘해. 따라서 내가 널 믿어주겠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을 잘하면은 그래, 얘는 믿음직스러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신뢰는 그런 신뢰가 아니죠. 선신뢰죠. 먼저 믿어주는 거예요.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난 너와 함께한다. 너가 뭘 해도 난 끝까지 같이 간다. 선신뢰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 특히 팀 역할에서 필요한 건 이러한 신뢰인 거죠. 만약에 우리 자매님께서 짐 역할이랍니다. 짐을 맡았어요. 짐이 엄청 많아, 이 시기거든요. 그 짐을 다 들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나 힘도 없고 팔 힘도 없는데 어떡하지? 그럼 우리가 신뢰를 한다 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농담이에요.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되는 거죠. 정말 이거 못할 것 같은데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다 만족하고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차량 담당하다 제가 얘기 나왔는데, 저희는 어디를 갈 때 지도를 줘요. 그냥 저는 이제 그 팀을 쫓아가지만 그냥 정말 저 고스트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의 일정과 지도가 그 목적지가 표시되는 걸 줘요.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세부에 가면은 세부 돌아다닐 때가 많이 있으면 지도를 주고 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럼 팀끼리 회의를 해야 돼요. 여기 어떻게 갈 것이냐, 뭘 타고 갈 것이냐, 돈은 얼마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회의가 되겠죠. 그럼 이제 리더가 차량 담당한테 우리가 여기 갈 건데 여기부터 가자. 여기부터 갈 건데
여기 어떻게 가는가 가지고 조사를 할 거야. 그럼 차 안에 막 갈 거 아니야. 막 이제 조사하겠지. 찌푼이 뭐 H-01을 타야 된다. 알아가지고 와요. 그걸 탔네? 1시간에 갔는데 다른 곳이야. 이 산이 아닌가 보지. 그럼 막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사람들 어떻게 될 거야? 더운데 막. 진짜 저 막 그래서 욕을 막 하고 막 마음에 어려워지고 막 한단 말이죠. 그때 필요한 거죠. 신뢰라는 게. 신뢰, 위탁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과천 우리 그 교회에서 아마 한 KT 빌딩 그 정도 되는 거리였어요. 거기 찾아가야 돼. 그 정도 되는데 이 친구 촬영 담당이 막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찌푸니를 타고 1시간 정도가 걸린답니다. 그리고 찌푸니랑 3번 정도 갈아타야 된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장 훈련시키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기서 KT 정도 되는 거리 걸어서 한 10분이면 가잖아요. 근데 그걸 찌푸니를 타고 1시간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얼마나 제 가슴이 터져요. 여러분 한 번만 더 알아봅시다. 이랬겠어요? 전 그냥 따라간 거죠. 와, 1시간 반 정도 간 것 같아요. 찌푸니 타고 뭐가 있었고 쉽게 말하면 사당 넘어갔다가 안양반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8단계 내려가지고 걸어서 KT빌딩 하고 진짜 그랬어요.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이 그때 가장 많이 되뇌었던 게 신뢰한 자, 위탁한 자. 진짜 말하고 싶더라고요. 한 번만 더 알아보면 안 되나요? 한 번 물어봤잖아요. 제가 3번 물어보라고 그랬는데 한 번 물어봤잖아요. 한 번만 더 물어보면 안 되나요? 이 친구 너무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거기서 틀렸습니다. 이런 게 뭐가 돼?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어떠한 뭐 일에 대해서 뭐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데 또 저기 틀린 것 같은데 저건 아니다 싶은데 리더가 막 강조할 때 또는 뭐가 강조할 때 신뢰해주는 거죠. 위탁하고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럴 때 팀이 더욱더 하나되는 거죠. 제가 끝나고 나서 그거 말했을까요? 말했어요. 다 끝나고 나서 일정 다 끝나고 나서 나 그때 형제님 진짜 패고 싶었다. 다 끝나고 얘기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식사 담당.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는 어떤 식당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은 우린 다 앉아요. 뭐 팀원들이 만약에 20명이 다 카운터 앞에 가지고 이거 시키고 있으면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20명이 다 메뉴판 보고 있고 복잡하잖아요. 우리 다 앉아. 식사 담당이 가서 다 시켜갖고 와. 뭐 계란 후라이 뭐 20개, 뭐 밥 20개, 닭다리 20개 다 시켜온다. 그러면 주면은 아무 말 안 먹는 거야. 근데 어떤 친구는 나 싫은데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훈련인 것 같아요. 또 그게 은혜였고 그래서 그게 왜 은혜냐면은 좀 누군가의 그런 우리 팀의 어떤 연합을 위해서 나 자신을 좀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팀원들에게 서로 공유가 되다 보니까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쉽게 하나 될 수 있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이렇게 할 수 있겠고 팀원별 개인 사역 준비. 여기 지금 15개의 팀 역할이 있지요. 팀 역할이 있는데 이 중에 여러분들이 이게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많이 있죠.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일정이에요. 현재 일정에서 차량 담당을 세워놨는데 차량을 우리가 섭외할 수 없는 현재 베트남 선교사님이 이미 우리의 9박 10일 동안의 모든 일정을 차를 렌트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럼 차량 담당 완전 고스트인 거잖아요. 할 거 없잖아요. 그런 현재 일정을 보고 여러분들 많이 연구하십시오. 연구하시면서 꼭 필요한 것들은 일단은 뭐가 있을까요? 꼭 필요한 거 한번 같이 해볼까요? 리더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적으셔 리더가 있을 수 있겠고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식사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요. 그거는 확인해보세요. 미정으로 두시고. 왜냐면 선교사님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선교사님 식사 다 미리 준비하시거든요. 어디 식당 저희가 사서 먹어야 돼. 그래요? 그럼 식사를 하시면 좋겠네요. 만약 식사를 사가지고 요리까지 하는 거면은 그 식사 담당이 저희는 메뉴까지 선정하겠어요. 그리고 메뉴를 선정하게 하고 본인이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막 시켜요. 너는 가서 닭다리를 사와라. 너는 가서 뭘 사와라. 너는 뭘 사와라. 이런 식으로.
그래야 현지 문화도 많이 체험하죠. 여러분은 뭐 가능하면 시장도 좀 다녀보시고 시장에서 현지 음식도 많이 드셔보시고 하시면은 좋습니다. 나는 외국 여행 가서 정말 이해 안 가는 사람이 한국 식당 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시죠? 외국 여행 가서 한국 식당 왜 가시나요? 비싸게만 비싸. 비싸기만 비싸도 진짜. 현지 아마 두세 배나 할 거예요. 시장에서 먹는 물가예요. 저 같은 필리핀 경우도 저 있었을 때 50페소면 시장에서 한 끼 먹었어요. 50페소. 50페소면 한국 돈으로 한 200원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한국 식당을 가면은 150페소, 200페소 정도. 비싸면 500페소 하고. 한국 돈으로 한 얼마죠? 한 15,000원 정도 하는 거죠. 김치찌개 하나 한 10,000원 정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가더라고요. 우리 장모님들 모시면 장모님들은 그런데 모시고 가드려야 돼. 아무튼 식사가 있을 수 있겠고 또 뭐가 있죠? 회계 꼭 필요하겠죠. 전필구 목사님 제가 많이 알지 못하지만 아마 회계 잘 못하실 것 같아요. 돈 맞지요? 저도 진짜 못하거든요. 저는 진짜 빵꾸 많이 해서 제가 많이 밀어낸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총괄이니까는 한 100명 되는 팀을 데리고 열흘짜리 일정을 가면은 제 여기에 현금을 갖고 다니는데 어쨌든 꽤 많을 거 아니에요. 돈이 몇백만 원, 1,000만 원 가까이 있을 거잖아요. 그 막 쓰다 보고 영수증 안 챙기고 막 쓰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갔다가 돌아오면은 막 한 5, 60만 원 막 빵꾸 나요. 가서 기도하고 선교사님이 사해 주시고 저의 너희들을 사랑한다. 다음부터 조심해라. 그래서 그 뒤로는 그 전필 목사님 주변에 늘 안주 권사님이 쫓아다니시듯 제 주변에 회계 권사님들 쫓아다니시고 저는 그랬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 회계 잘 뽑으시고 회계 또 필요할 거 또 뭐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사진 꼭 필요하겠죠. 사진이나 비디오. 뭐 인력이 풍부하시면 사진과 영상을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인력이 뭐 좀 없다 하면은 사진과 영상 붙이셔도 되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차량은 아마 렌트를 하셨을 것 같고요. 차량은 뭐 또 네? 서기 그렇죠. 서기 꼭 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팀의 어떤 어록들, 간증들, 사건들 이런 것들을 많이 기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정원 형제님이 된다면은 거의 백지를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얘들아 나 좀 적고 갈게 막 그러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뭐 만약에 리더님께서 형제님에게 서기를 시키신다고 하면은 아멘으로 가셔야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호스피스. 네? 호스피스. 호스피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90일 동안 여러분들의 건강을 챙겨주실 그리고 혹시나 현지인들이 여러분에게 뭐 요청할 우리 아픈데 뭐 좀 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 선물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약 선물은 어디를 가든지 주고 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무슨 사역을 하든지 약 선물은 좋은 것 같아요. 뭐 약 보통 많이 주는 게 두통약, 후시딘, 데일밴드. 우리나라 약 좋으니까 감기약, 뭐 안약 이 정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타임키퍼. 그래서 저희 팀엔 타임키퍼, 라스트키퍼, 짐키퍼가 있었어요. 타임키퍼는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죠. 5분 전입니다. 집합 5분 전입니다. 막 말해주고 그래서 늦게 오면 체크하고 그리고 라스트키퍼는 뭘까요? 팀의 맨 마지막을 지키는 사람. 이거는 젠틀맨. 그래서 약간 두루두루 살펴보고 누가 좀 처지는지, 누가 아픈지,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은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앉았다고 떠날 때 혹시 놓고 간 짐이 없는지 이런 거. 하는 라스키퍼 맨 마지막에서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누가 좀 안 좋고 싸우는 것 같다. 리더한테 막 사서 제 싸우는 것도 지금 지키는 이런 식으로. 라스키퍼도 좋고, 짐키퍼. 로비도 좋고, 짐키퍼. 짐키퍼는 짐이 만약에 많을 시에는 꼭 필요하죠. 그리고 짐이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짐을 대충 지금 20명이면 보통 40개가 한 50개 되잖아요. 지금 5, 60개가 되잖아요. 그럼 그 짐을 어쨌든 다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요즘은 어째 이런 걸 많이 하셔가지고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뭐 그 짐에다 우리들만 알 수 있는 뭐 끈 묶고 그쵸? 막 그런 거. 요즘에는 진짜 많이들 잘 하시니까는
짐키퍼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다만있나? 한 개 아까 생각났었는데. 네, 그래서 팀 역할을 잘 나누셔서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팀 역할을 나누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다녀와서죠. 다녀와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활동들을 할 건지를 지금 정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녀와서 우리는 몇 회기에 거쳐서 어떠한 발표나 또는 모금 활동이라든지 기도 페이퍼를 만들어서 나눠준다든지 이런 걸 할 건지 이런 걸 하여튼 활동을 정하셔서 그 활동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이디어 회의를 하시고 가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인들과 청년들을 모집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녀오심과 동시에 선교사가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갔다 오고 나서 후속 모임도 안 하고 아무 발표도 없고 그러면은 정말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탁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녀오셔서 우리 과천교회 청년부와 과천교회의 어떤 부흥의 씨앗,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회복하셔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팀 역할 아무튼 잘하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팀 역할 나누시면은 팀별로 팀이 한쪽인가요, 목사님 혹시 계획하시는 거 있으시나요? 거기 현재 가요. 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팀별로 한 조면은 한 조가 아웃팅을 가시든지 두 조가 아웃팅을 가시든지. 그래서 그 아웃팅은 이 팀 역할을 가동시켜 볼 수 있는 모의 실험장으로 꼭 활용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양아진 갔다, 그다음에 연대 갔다, 백준영시장 갔다, 돌아오는 건데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넣는 거죠. 밥 시켜 먹는 거, 차 찾는 거, 이런 것들 한 활동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혹시 만약에 하실 거면은 거기 필요한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션이라든지 그런 거는. 그래서 팀별로 나눠서 이렇게 활동을 해보시고 하시면은 현지에 가셔서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면은 좋아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가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기쁨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네, 사후보고 이렇게 있는데 사후보고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 갔다 오셔서 후속 프로그램을 잘 하시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질문 좀 해볼까요? 이 강의에 대해서는 질문이 좀 많지 않나요? 없나요? 질문. 질문. 네. 선교지 갈 때 사진 담당하는 애들 있잖아. 애들 사람들은 막 그런 거 캐논 그런 거 가져가야 돼. 좋은 거? 네. 혹시나. 저 때는 핸드폰 카메라가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저 때 핸드폰 카메라 좋지 않아서 대부분 이제 사진 담당하시는 분들은 DSL을 가져오셨어요. 근데 요즘 핸드폰 카메라 좋다고 하는데 그거는 팀 내에서 알아서 잘 결정하시면. 혹시 있나요? 카메라가? 저희 청년부 DSLR. 좋네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잃어버려도 무관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진짜로 카메라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물건들은 여러분들이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디다 둔다는 거는 현지인들을 굉장히 시험거리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저거 하나면은 한 달 얼굴인데 2달 얼굴 못할 텐데 얼마나 훔치고 싶겠어요. 가지고 싶어. 근데 그걸 두고 우리가 어디 잠깐 떠나. 우리 막 교회에서 막 놀다가 의자에 두고 화장실 가. 얼마나 시험거리에 가자 훅 하고 튀면 되는데 이렇게 듣고 하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관리 잘하시고 최대한 안 보이시는 분 두시고 현지 들어가실 때는 이렇게 좋은 것들은 좀 삼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브랜드 신발이라든지 금 귀걸이, 금 목걸이 이런 거. 특히 동남아시아 쪽은 중국 및 동남아시아 쪽은 금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금색에 대해서 그런 물품들 이런 거 잘 제거하시고 마시고. 그리고 아이들 만나서 사진 찍고 이런 거 좋아요. 좋은데
여러분들이 하신 약속은 꼭 지켜주십시오. 애들한테. 내가 꼭 올게. 다음에 꼭 보자. 뭐 이런 이야기 함부로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뭐 메일 주소 적어줬으면 꼭 연락하시고요. 저는 뭐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일단 초등학교 5, 6학년 좀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지역을 늘 가는 지역인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갔어요. 갔는데 그 꼬마가 오더니 종이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종이. 얘 어딨냐고, 얘 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 메일 언제 받아 이렇게 작년에 받았대요. 근데 메일 준다고 했는데 메일이 안 온다고. 저기 메일 이렇게 보내고 했는데 메일이 안 온다고. 갑자기 온다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메일을. 마음 들잖아요. 한국 수승을 해가지고 바로 전화했죠. 당장 메일 하시고. 그 친구 근데 기다리고 있으면 꼭 메일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현지인들은 굉장히 특별한 속공이잖아요. 시골에서 여러분들이 와서 얼굴 하얀 사람이 와서 되게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와서 같이 있다가 연락처 딱 주고서 내가 연락할게. 그래서 내년에 또 올게. 우리 또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가면은 그 기다린다고. 그러니까는 그런 약속들은 못 지키실 것 같으면 주지 마시고요. 만약에 받은 것들은 꼭 주시고. 그래서 또 뭐 좀 질문 좀 한 5분 정도 편하게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궁금한 거 있는데요. 네. 아까 좀 성교가 어려울 때 몸이 피곤할 때 집중 안 돼서 몸이 피곤할 때나 관계에서 좀 힘들 때가 있다고 했는데 그럴 것 같아요. 사실 되게 힘든 순간이 항상 좋지만은 않으니까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누구랑 해야 될지 조금 어려운 순간이 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를 내가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게 될 때 그렇죠. 약간 뒷담화가 될 수도 있고 좀 계속 이 사람하고 아 맞지 걔 그랬지 저 저랬지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계속 마음이 어려워지고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 같고 계속 얘 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좀 풀리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외롭고 좀 힘드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조금 어떻게 풀어내는지 좋을지.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맙고 제가 아까 하나 드릴 말씀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걸 연관되는 건지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어쨌든 훈련을 하다가 보면은 되게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뭐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뭔가 풀어낸 시간을 갖기보다는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그날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그날에 대해서 꼭 피드백을 하시고 제가 많이 했던 프로그램은 칭찬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칭찬을 할 때는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칭찬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얘를 칭찬하면 얘는 날 칭찬하는 게 얘는 딴 사람 칭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때 그 칭찬으로 시작하는데 칭찬으로 막 이야기하다가 이제 자기의 이야기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려웠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있어서 이거 참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꼭 칭찬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이런 점이 기뻤다 또는 이런 점이 힘들었다라고 그 시간 좀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또 가지고 있던 한 가지 원칙 중에가 뭐냐면은 칭찬은 공적인 자리에서 하고 그 다음에 비판이나 비방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하라는 거거든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어려워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어려우면 얘 없는 다른 데서 이 사람 욕을 해요. 막 이렇게 욕을 해요. 어떤 나도 이 사람이 되게 좋아. 근데 칭찬은 얘한테 야 너 그거 잘하더라? 이러고 지나가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고 칭찬은 공적인 자리에서 하시고요. 비판이나 뭐 진짜 건의할 말이나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아까 이것 때문에 조금 마음이 어려운데 너무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어쨌든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풀어가시는 시간을 목사님이나 뭐 리더님께서 잘 정하셔서 이 시간에 꼭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긴급으로라도 소집하셔서 하시고 아니면 아침과 저녁으로 고정적인 시간을 좀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 그 예배라고 해서 말씀 보고 말씀 나누고 끝 아니고 말씀 보고 말씀 나누고 자기 삶도 나누고 생각도 나눌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저는 거의 저희 경번에 1시간 정도 됐어요. 저희는 12명이 한 팀이거든요. 12명에서 10명이 다 한 팀이었는데 12명이 한 팀이었으면 거의 1시간 반 정도를 예배 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말하는 시간은 한 7분에서 8분 정도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자기네들이 말 진짜 많아. 그래서 본문 하나 딱 읽고 같이 다 나누는 거예요. 한 10명이 나누면 여러분 처음에는 첫째 날, 둘째 날은 저는 이렇게 은혜 받았고요.
제가 막 한 20분이면 끝나거든요. 마지막 날 되면 막 울고 불고 난리 나거든요. 그럼 1시간 넘어가고 예배는 뭐 길게 해도 뭐 그때는 다들 동의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뭐 특별히 좀 목사님께서 잘 제일 시간을 정하셔서 10일이니까 아마 짧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호치민 덥나요? 아 여름이니까 덥겠구나. 아 처음에 힘들어서 진짜. 그래서 짜증도 많이 나겠죠. 그런 마음을 나눠주는 시간을 구조적으로 좀 이렇게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든 거 있으면 꼭 나눠주시고요. 피곤하면 꼭 나오는 힘들어요, 피곤해요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중보기도 담당자를 한 명 설정하십시오. 중보기 담당자. 그 중보기 담당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중보기도 담당자는 기도 제목 묻고 다니게 됩니다. 오늘 컨디션 어떠니? 그래서 어디 아프니?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중보기 담당자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시면 좋죠. 예를 들어 아침 시작할 때 또는 저녁 병건할 때 또는 아침 시작하고 점심 먹을 때 이렇게 정해주시면 좋고, 그다음 중보기 담당자의 특권은 뭐냐면 언제든지 기도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요즘 기도가 필요할 때 지금 가야 되는데 잘 안 와. 자 모여봐 기도하자. 그래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막 이렇게 같이 마음 나누고 짧은 시간 이렇게 순간순간 계속 많이 기도하셔요. 기도하시고 그 자리가 어디든지 가면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이에요 여러분. 외국 가서 막 특히 선교지 가서 막 그 터미널 같은 데서 손잡고 주님 아버지 나랑 목적이 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공항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럼 앉아서 눈 뜨고 기도하세요. 앉아 눈 뜨고 기도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되게 좋아요. 목소리 좀 낮게 하셔서 기도하시고 공항에서 손잡고 막 제발 사원 가가지고 주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게 제국주의적 선교죠. 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거부감을 갖게 하는 건 제국주의적 선교입니다. 최대한 그 문화에 맞춰서 그 문화와 사람들을 배려해가면서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그 선을 지켜주는 게 중요한 거죠.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그 꼭 필요한 거예요. 칭찬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 또 한 분만 더 질문. 제가 못한 게 되게 많은데 찝어주시면 좋겠다. 또 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마쳐도 될까요? 아무쪼록 뭐 제가 오늘 보낸 시간은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잘 다녀오시고요, 건강하게. 그리고 저도 여러분 가는 시간에 맞춰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저가 여러분들이 과천교회이기 때문에 가는 애착도 있지만 저는 단기 선교 청년팀들을 되게 애착이 많이 가요. 정말 중요한 시간이고 중요한 비용을 들여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여러분 나이 때.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은혜 받고 오셨으면 좋겠고, 저는 선교지에서 회심한 사람입니다. 선교지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잊지 못하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제가 가장 뜨겁고 행복했고 즐거웠던 시간은 제가 선교지에 있었던 시간이라고 누구한테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전 선교지에 있을 때 제일 행복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행복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시는 은혜들을 모두 다 체험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기도하셔서 많은 은혜 받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